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15일 기점으로 19년 정치 인생에서 최대 인생에서 고비를 맞게 됩니다. 이제 사법 리스크 꼬리를 뗄지 결정하는 첫 관문이죠. 자, 이제 고의로 허위 사실을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공포했는지 여부를 이제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책임이다라고 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이 대표의 유무죄에 따른 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고 이제 일부 뭐 방송에서는 80만 원이 나올 거다 뭐 예측도 다양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인 의원님? 어떻게 나올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두고 봐야죠. 뭐 근데 아까 이제 앵커께서 예. 최대의 정치적 위기, 저는 대장동 사건 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큼 대한민국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건은 없는 것 같아요. 선거법보다 더. 예. 예? 예. 아니 그거는 예. 사업 자체를 자기 이용으로 이게 이용의 대상으로 돈이 걷는 수단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게 핵심이잖아요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정황을 가지고 보면 저는 유죄 판결은 명확하게 나올 것 같고 예. 양형이 이제 속칭 뭐 직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될 것이냐 선고되지 않을 것이냐. 근데 제 예상으로는 충분히 선고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판사님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민주당은 지금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법원이 제동 걸지 않으면 문제점을 지적해야 된다. 또 이런 입장도 내놨어요. 신은규 대표 이거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지금 이제 선고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1심 선고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정치의 영역에서 사법을 수단으로 써가지고 상대방을 제거한다라는 그 인상 자체를 준 게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저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행정가로서 오랜 세월 해오면서 수사 필요한 사안 전 당연히 엄정하게 수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비단 김건희 여사에게만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도와준 것은 이 정권의 무리한 저는 검찰권 행사였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에서 누구를 기억하냐 못하냐를 가지고 지금 걸었는데 기소 건 것도 문제지만은 구형을 어떻게 2년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국민들 보시기에도 야 윤석열 정권은 정치로 해서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너무 자신감이 없는 정부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야 저렇게 상대방에 대해서도 거짓말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걸 가지고 징역 2년을 구형하는구나. 이걸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저는 검찰권도 비례에 맞게 행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여야의 형평에 맞게 행사가 돼야 되는데 전 두 가지가 다 무너졌다. 그래서 전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든 직이 날아가든 아니 무죄가 나오든 저는 별로 지금의 정치 현실에 영향을 못 주게끔 저는 이 정부가 이 문제를 자초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김문기를 몰랐다 이 부분은 그는 전적으로 판사의 판단에 갈려 있는 문제다라고 보여지는데 반면에 이제 뭐 이게 국토부의 압박에 의해서 뭐 식품연구원 부지가 용도 변경됐다 이런 부분은 사실 엄격하게 여러 가지 증거에서 탄핵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실제로 재판부가 얼마나 신중하게 갈 거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보다는 오히려 위정교사에 훨씬 더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 선거법 결과에 따른 어떤 데미지 파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재판부도 그렇게 쉽게 때리기 어렵다라는 부분 또 하나는 어차피 1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할 거냐. 뭐 깎일 걸 전제로 해서 세게 때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민주당이 갖고 있는 데미지가 너무 커서 그걸 일정 정도 압박감으로 중압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 선거법 기소 관련해서 집권 가능성이 높은 그런 그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하고 기소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건 정확한 말입니다. 정확한 말은 이번에 지금 한동훈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생중계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사법으로 정치를 개입하겠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의 기록을 많이 세웠는데요. 대통령 선거 후에 같이 했던 상대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까지 해간 대통령이 유일하게 윤석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사례예요. 선거를 통해서 정치 보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싸하게 이제 허위사실 유포와 국토부 문제를 다 이렇게 탈탈 털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 이 문제에서 문제는 정상적인 법원이라면 당연히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건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적 상황은 이런 탈탈 턴 그야말로 약간의 실정적 자료를 가지고 뭔가를 걸어서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모든 권리가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만 내면 뭔가 벌금을 때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했는데 문제는 검찰은 이걸 2년이나 구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판부를 압박하고 그리고 생중계하자 그러고 이거의 압박에 25일 위정교사까지 연결해서 압박하는 건데 저는 이 선거법 부분만큼은 무죄로 해야만이 앞으로 민주주의 발전이 있다. 그렇게 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보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다시 한번 옛날 기억을 되살려 보면 대장동 백현동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검찰이 수사를 먼저 시작했던 사건이 아니에요. 내부 경선에서 나왔죠. 민주당 경선 내부에서 나왔어요. 이낙연 캠프에서 조사하고 조사하다가 경선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 뽑는 그 경선 자리에서 이낙연 그때 후보가 거의 했는데 0.03% 차인가 됐는데 결국 그때 당시 송영길 대표가 그냥 이대로 재경선 하지 말고 이대로 갑시다라고 해서 그때 갔던 거 아니에요. 그때 마지막 순간에 이 혐의들이 거의 구체화되니까 민주당 당원들도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아주 근소하게 이게 못 따라갔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본 대통령 선거 가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언론에서도 파고 그때 고발하고 이러면서 수사가 이렇게 갔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형님 이거를 무슨 국민의힘이 만들었어? 아니면 검찰이 최초에 이걸 수사를 시작을 했어? 대장동 백현동 문제는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이게 다 연결된 부분들 아니에요 보면. 국토부 압박 문제는 아니 그 백현 국토부 압박도 이게 지금 국정감사에서 아니 그러니까 정언한 걸 문제 삼았다니까. 국토부 압박이 백현동에 관한 부분 아니에요. 대한민국 백현동이더라도 대한민국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을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까지 가는 이건 말이 안 되는 민주주의 훼손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압박이고 민주주의 파괴 행동이고 대한민국 역사의 최초의 대통령 후보를 기소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봐야 된다니까. 네. 발언 가지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그 자리에 가 있을 수가 없는 분이죠. 그렇게 치면. 자 댓글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판사들도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법리 증거로 판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판결하라 이런 뜻 같습니다. 국토부 협박건은 그냥 못 넘어갈 텐데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김문기 모른다고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짓말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것도 자기 당선을 위해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인지 각자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별이 5개 장수 돌침대식 판결을 기대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